중국 증시 출발 동향입니다. 중국 증시 어제 이틀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는 1% 이상의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부진한 성적을 내놓으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중국 본토 증시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럼 홍콩 증시부터 먼저 출발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홍콩의 항생지수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지금 봉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8% 정도 소폭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24,509.10포인트 지나갑니다. 종목별로는 차이나 리소시스 파워가 2% 정도 오르고요. 이 차이나 머천트 홀딩스가 1.2%대 강세, 그리고 차이나 유니콤도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이어서 확인합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H지수는 현재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37% 오르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11,738.99고요. 오늘 시가는 11,706.3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에어차이나가 4%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웨이가오 그룹과 동풍 그룹 등이 1% 이상의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특증권도 현재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본토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 오늘은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부터 확인합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현재 0.3%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 3,151.09포인트 지나갑니다. 상하이 A지수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이 A지수 역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0.29% 오르고 있고요. 현재 3,301.1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상하이 180지수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보다 약간 더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41% 상승하면서 7,649.0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하이 180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 100개 이상의 종목이 강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16개 기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형주 중심의 상하이 380지수입니다. 역시 상승폭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0.41% 오르고 있고요. 현재 지수는 4,950.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확인해볼 만한 주요 아시아 외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중국의 물가지수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저유가가 핵심 물가, 코어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끼친다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인민은행은 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통화 정책이 유가에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유가가 물가 전방을 크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코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친다면 거시경제 정책이 반드시 수정돼야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 2009년 11월 이후 62개월 만에 0%대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4.3% 하락하면서 35개월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민은행이 추가로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대체로 올해 중으로 두세 차례의 금리 인하와 추가 지준율 조정이 있을 거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인민은행은 다만 당분간은 신중한 정책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지역 경제와 소규모 기업체 등에 더 많은 유동성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 실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헬스케어 섹터에 인터넷만큼 뜨거운 투자 열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확인합니다. 사모펀드나 해외 대형 헬스케어 업체들이 중국 병원과 제약사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의료업종의 인수합병 규모는 모두 185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의 M&A 규모 179억 달러를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올 1월에만 의료 부문에서는 69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이 이뤄졌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고령화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시행해온 한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는 2030년이 되면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억 2,30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지출도 따라서 증가할 텐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의 헬스케어 관련 지출은 3배 성장하면서 8조 위안에 달할 걸로 추정됐습니다. 아울러 해외 자본의 중국 의료시장 투자 규제를 완화한 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외국인의 의료 분야 투자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요. 작년부터는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병원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가격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중국의 정책이 자주 변경되는 점이나 병원의 부족한 인프라 시설, 그리고 부족한 의료진의 숫자 등은 중국 헬스케어 투자의 리스크라는 지적입니다. 중국 관련 외신도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증시 출발 동향이었습니다.